네, 안녕하세요. 조효사 전성시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 굿데이 치과 양재점의 치주과 의사 박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게 녹아내리는 잇몸뼈인데요.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녹아내리는 잇몸이라고 하는 쭉쭉 내려가는 그 현상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우리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요. 머리에서 자꾸 흰머리가 납니다. 허리가 아파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잇몸에도 그러한 노화의 과정이 반드시 생깁니다. 치아가 마모가 됐어요. 치아가 이제 흔들립니다. 잇몸뼈가 녹아내려가서 잇몸이 내려가요. 자꾸 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병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뭐 주름이 좀 있을 수 있지, 뭐 흰머리가 좀 나 있을 수 있지, 요렇게 조금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요즘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똑같은 노화지만 같은 나이대인데 저 사람은 막 잇몸이 엄청 좋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지? 약간 가속 노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잇몸 관리를 좀 잘 못하셨을 거고, 또 잇몸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태 잇몸이 나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잇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저속 노화시키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노하우들을 저희가 한번 잘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아내리는 잇몸뼈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잇몸이 스스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학술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냥 둔 경우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잇몸 청소를 해서 계속적으로 세균이 없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은 가끔씩 잇몸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하신다면은 잇몸을 조금 올리기를 원하신다면 수술 방법은 좀 두렵고, 그렇다면은 한 번 정도는 반복적인 비외과적 처치를 계속 해봄으로써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기대라는 표현 속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안 돼도 나는 해볼래요 라고 하시면 저희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뼈를 약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요? 잇몸이 자꾸 나빠지는 거는 일단은 잇몸 관리가 좋지 않은 경우인데, 잇몸병의 시작은 거의 치아랑 치아 사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씹히는 면도 아니고요, 바깥쪽 면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치아 사이. 자, 이 모델을 보시면은 어디서 생기느냐? 요 사이에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칫솔로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실을 아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치실을 이용해 가지고 요 사이를 닦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치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용으로 플라스틱 손잡이 있는 거 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만 걔가 실도 짧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실을 손으로 해서 하는 거를 꼭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올리브영이라고 하는데 가시게 되면은 닥터 텅즈라고 하는 치실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실이에요. 이 치실은 일반 치실이지만 침이 닿으면은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털실처럼 들어가서 정말 뽀독뽀독 잘 닦아주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데 실제로 써보시고 나서 옛날보다 더 잘 닦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도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치실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잇몸 관리는 온몸 관리에서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똑같은 세균이 있을지라도 건강하게 버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잇몸이 쭉쭉 녹아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몸 관리, 즉 면역성을 올려주고 술, 담배 피하시고 잠 잘 주무시는 이러한 운동 그리고 관리가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입니다. 아무리 이거 관리 잘 하셔도 밤새고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절대로 잇몸이 좋아질 수가 없고요. 저는 담배 안 피우고 전담 핍니다
이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차라리 담배를 피우세요. 이게 전자담배가 착색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입안의 세균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충치, 잇몸병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태우실 바에는 차라리 담배가 낫다라고 저희가 농담처럼 할 정도로 정말 좋지 않거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담배를 끊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몸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잇몸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잇몸 건강식품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제 영양에 관련된 거를 좀 관심 있게 하는 게, 저희 누님이 사실은 영양학회 회장도 하시고, 영양학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뻔한 얘기예요. 균형 잡힌 식단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살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지금 할 수가 없죠. 맨날 햄버거 먹고 뭐 이렇게 뭐 빨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양소로 저희가 부가적으로 보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아연, 이런 것들이 우리 잇몸에 되게 좋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비타민 D와 같은 경우는 해를 보면 합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해 많이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내 생활하고요. 다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해를 많이 못 봐요.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인 상태가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 D를 조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아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칼슘, 비타민 D, 뼈에 좋은 건 알겠지만 이게 어차피 흡수가 잘 안 된다. 아연을 많이 먹어주는 게 진짜 뼈에 좋다라고 해서 아연을 드시는 분들도 좋고요. 최근에 또 트렌드는 비타민 K2입니다. 이게 실제로 진짜 몸 안에 비타민이 흡수되는 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비타민 K2를 많이 먹는 게 좋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칼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약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식사로 해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당근이랑 오이입니다. 아니 그 안에 그런 비타민 D 뭐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실제 잇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많이 권해드리는데,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오이랑 당근을 잘 씻은 다음에 스틱으로 조금 자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 있죠? 여기다가 잘 담은 다음에 얘를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걔를 꺼내가지고 아그작 씹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원하기 때문에 청량감이 있습니다. 잇몸의 열기를 좀 내려주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씹는 행위 자체가 타액을 분비해줘요. 타액 속에는 정말 많은 세균을 줄여주는 효소라든지, 그리고 이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는 미네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액 분비 촉진해주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이랑 당근 자체가 섬유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씹는 것만으로도 이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질이 됩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몸에도 좋고, 먹는 것 자체로 침 분비가 되고 치아를 뽀독뽀독 잘 닦아주니까 안 드실 이유가 없겠죠. 제 실제 많은 환자분들 중에 해결이 안 되는 미세한 잇몸의 불편감들이 있는데, 오이 당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별 그런 게 있어야 하면서 하는데, 한 달 뒤에 이렇게 엄지를 탁 하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가 효과를 본 비밀 레시피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즐겨 마시고 있는 레몬수 있잖아요. 이게 치아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계속 마셔도 괜찮을까요? 뭐 요즘은 이제 건강에 좋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안 드시는 거를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사과 식초가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라고 해서 식초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뭐 들기름이 좋다고 해서 들기름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레몬수, 뭐 오일이 좋다고 해서 오일, 뭐 옛날에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드시지 않았던 거를, 식사에 섞여서 먹었던 거를 이제는 그걸 바로 드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입 안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치아와 잇몸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산도가 이제 높은 레몬수라든지 여러 가지 식초 같은 경우는 치아 표면을 아무래도 부식을 시켜서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가 높은 음식 드시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울질을 해보면은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몸의 건강도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거는
드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치아를 부식시키는 걸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장 좋은 거는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 안쪽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아를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식초를 벌컥벌컥 먹는 것도 아니고 빨대를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스푼을 뜬 다음에 고개를 좀 뒤로 든 다음에 목 뒤쪽으로 조금 넘겨주는 거죠. 우리 담 너머로 뭐 던져 넣듯이 위로 쭉 넘어주면은 치아 부분을 살짝 건너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아를 살짝 넘겨주게 되면은 물론 삼키는 과정 중에 조금 흘러나올 수는 있겠지만 치아의 접촉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아에 직접적인 부식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요즘 사탕 중에도 레몬맛 사탕 해가지고 요즘 아이들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희는 좀 기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건 많이 먹은 친구들 중에 입 천장 쪽으로 치아가 녹아서 온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산도가 있는 거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치약 중에 고불소 치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수돗물에는 다 불소가 들어있습니다만 이 치약 중에도 기본적인 불소보다 훨씬 더 높은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들을 시중에 아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치약을 사용하시면은 조금의 부식이 있었던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걸 드셔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고불소 치약이랑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그래도 한번 치과 오셨을 때 혹시 저 치아에 부식이 없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찾아드릴 거거든요. 있다 그러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없다 그러시면 그대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임플란트 관련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해도 되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1960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거의 60년, 70년이 되어가는 아주 오래된 치료 방법이고 현존하는 치과 치료 중에서는 가장 성공률이 높고 그리고 가장 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는 치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그저 예전처럼 걱정하고 뭐 너는 임플란트를 못해 당뇨가 있으니까 안 돼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거꾸로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치료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임플란트 심고 간단하게 크라운 연결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임플란트가 얇아졌고요. 아주 짧아졌어요. 오늘도 지금 제가 방금 수술하고 왔는데 잇몸뼈가 다 주저앉아서 틀니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 틀니가 덜그럭거리셔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겁도 진짜 많으시고요. 아래턱에는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신경관과의 거리가 5mm, 6mm 밖에 안 돼요. 임플란트 못 심는다 라고 진단을 받으셔서 계속 그냥 틀니로 쓰셨던 분인데 임플란트가 이제는 4mm부터 나옵니다. 4mm, 5mm, 6mm 그리고 부족하면 뼈를 만들어도 뼈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만 내시면은 임플란트 수술해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모든 것에 해결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을 생각하신 경우에는 좀 위험해요. 임플란트 심으면은 충치가 안 생긴다면서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충치는 안 생기겠죠. 하지만 칫솔질 잘 못하시거나 관리를 못하시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기 시작을 하는데 재밌게도 자연 치아에 생긴 염증보다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염증이 훨씬 더 빠르게 뼈가 녹습니다. 아니 그럼 임플란트가 더 약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염증에 임플란트가 더 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잇몸도 두툼하게 만들고 크라운의 형태도 잘 만들어 주지만 중요한 거는 관리를 안 하시면은 자연 치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고 임플란트가 처음에 성공을 못하고 두 번째 심게 되면은 두 번째 임플란트 성공률은 뚝 떨어집니다. 그게 또 실패해서 세 번째 심으면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은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는 관리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뭐 오래오래 그냥 쓸 수 있다 라고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오히려 더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또 비용도 들인 만큼 신경 쓰셔가지고 자주 뵙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모든 분에게 가능하나
임플란트가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꿀팁도 알려주세요. 네, 임플란트는 치료 계획에 따라서 개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유럽에 있는 한 선생님께서 치아가 28개니까 임플란트를 28개를 심어야 된다 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임플란트를 촘촘하게 많이 심는 거는 임플란트 가리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염증이 금방 넘어갈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임플란트를 촘촘하게 심지 않아요. 개수가 5개라고 해서 5개를 안 심습니다. 그럼 5개를 어떻게 하나요? 하나 심어서 묶으면은 브릿지를 하게 되죠. 우리 한강 가보시면 다리에 기둥이 막 있나요? 아니죠. 듬성 있는데 튼튼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기둥을 서로 이어서 브릿지를 만들 수 있는데, 임플란트 거리가 멀어지니까 염증도 전파가 안 되고요. 개수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위에 치아, 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위에 7개, 아래 6개를 심어가지고 요거를 묶어주게 되면은 위에 12개, 아래 12개, 그래서 총 24개의 치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하나씩 더 심으시면은 100점이 되긴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막 잘 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 80점 정도 교합력이 나오도록 하면은 위에 7개, 아래 6개를 심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개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위에 4개, 아래 4개를 심으면은 그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틀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임플란트에 틀니가 연결이 되니까 4개만 심고도 틀니가 착, 4개만 심고도 틀니가 착 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러한 방법으로 틀니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개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과잉 진료 피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치료 계획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어떤 치료 철학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고 뭐가 오답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 대부분 치료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치료한다거나 임플란트를 개수를 너무나 무리하게 늘린다거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환자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치과를 조금 다니시면서 제2의, 제3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건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여러 군데 다니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전문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치과를 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전문의라고 하는 거는 치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최소 3년 내지는 4년 이상의 시간을 그 한 과목만 쭉 파고 공부를 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조금 더 그 분야를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의가 진료하는 치과를 가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한 자리에 조금 오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치과가 특성상 자주 이동한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치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긴 시간 동안 큰 문제 없이 또 과잉 진료 없이 적정한 진료를 해온 거고, 그게 환자분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이 3가지 기준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은 아마 가장 좋은 과잉 진료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치아가 약해진 노인은 양치할 때 어떤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치약에 기능이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고불소입니다.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 저는 추천드리는데,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뿌리가 많이 노출됩니다. 뿌리는 충치에 되게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불소 치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불소 치약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잇몸은 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거품을 많이 내게 되는 성분이 치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잇몸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써오긴 했지만 언젠간 이걸 대체하는 치약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들어서 계면활성제가 적게 들어가 있거나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치약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좀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잇몸이 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시려요. 그렇죠? 시린 분들은 시린메드, 센소다인이라고 해서 연마제가 조금 적게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치아에 조금 박혀 들어가는 작은 미네랄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아마 뽀독뽀독한 느낌은 좀 적겠지만 시린 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약도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의 치약만 주구장창 쓰지 마시고 기능에 따라서 이것저것 골라 쓰시는 재미를 누리시면 훨씬 더 칫솔질이 즐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양치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어르신들은 이제 치아에 마모도 좀 많을 거고 치아 사이사이도 많이 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칫솔 쓰시게 되면은 치아는 잘 닦이겠지만 치아 사이사이가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칫솔은 일반적인 칫솔 위에도 이 칫솔은 어떻게 생겼냐면 끝이 뾰족해요. 우리 옛날에 붓글씨 쓸 때 붓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칫솔을 이용해서 쓰는데 이게 뭐냐? 첨단 칫솔이에요. 뭐 최첨단인가요? 아니고요. 끝이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칫솔을 이용을 해가지고 닦으시면 기가 막히게 닦이는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못 닦는 데가 어디냐면요. 치아 맨 뒷면이에요. 칫솔이 그 뒷면까지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만 주구장창 닦으시고 뒤에 잔뜩 염증 있는 경우가 꽤 많으시거든요. 첨단 칫솔로 기울여 가지고 뒤쪽 면을 닦아주시면 진짜 잘 닦이고요. 치아랑 치아 사이 잇몸 라인 따라서 쭉쭉 닦아주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닦입니다. 그래서 첨단 칫솔을 조금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반 칫솔 그리고 첨단 칫솔 그리고 미니 헤드라고 하는 일반 칫솔보다 절반 사이즈 요 세 가지를 구비하시고 아침에 급하다 그럴 때는 큰 걸로 닦으시고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 어금니 맨 뒤는 첨단 칫솔로 마무리. 저녁에 이제 일과 다 끝나셨어요. 이제 미니 헤드 꺼내셔가지고 꼼꼼하게 천천히 닦으시고 그리고 역시 첨단 칫솔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좋은 칫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잇몸 건강은 온몸 건강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꼼꼼히 잘 쓰시고 잇몸에 좋은 영양소 많이 섭취하셔서 잇몸도 건강하시고 온몸도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굿데이 치과의 치주과 원장 박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